안녕 이재식 국어 친구들. 오늘 내 맘대로 현대시에서 다룰 작품은 유화 시인의 무엇입니까? 자동문 앞에서 라는 작품이야. 일단은 오늘 이 작품은 선생님이 대학을 다닐 때 아주 좋아했던 시인의 작품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사진을 추가했습니다. 일단은 이분의 작품 세계에 대한 레포트를 쓰기도 했었거든. 특히 선생님은 작품집 중에서 여기서 보면 세연상가 키드의 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집이 있었는데 이 작품집을 특히 좋아했어. 세연상가가 어디냐면 지금의 을지로야. 을지로인데 예전에는 이제 가전제품을 팔거나 고치거나 하는 것들이 여기에 많이 있었었어. 다 죽어가는 사실 상가였는데 최근에 레트로 열풍이 불면서 요즘은 아주 힙한 동네가 됐어. 자, 어쨌든 유화 시인은 시인이기도 하지만 또 직업이 뭐야? 영화 감독이라고 했네.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려서 모르는 작품이겠지만 이분의 대표 작품이 비열한 거리와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작품이 있거든. 특히 비열한 거리는 조인성이 배우로 인정받았던 최초의 작품이야. 어쨌든 오늘은 반가운 마음에 작가 소개가 좀 길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시를 아마 다 읽으면서 시에서 연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읽어야 되지 감이 좀 안 왔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내재율이라고 하는 거는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리내서 읽어야만 운율감을 느낄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를 읽을 때는 눈으로만 읽지 말고 반드시 이제 어디를 가나 알리바바의 참깨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어야 숨어있는 운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용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끊어서 생각해야 되는지를 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리내서 읽도록 할게. 자, 이 제목이 자동문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자동문 앞에서라고 했을 때 자동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문인데, 자, 이 제목에서 말하는 자동문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상상할 수 있겠죠. 화자가 자동문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를 상상하면서 이 작품을 읽어보도록 할게. 자, 이 자동문 앞에서 유화 작품은 현대인들이 자동문으로 대표되는 현대 문명의 편리함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현대 문명의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스스로 어떠한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을 상실한 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쓰여진 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중간에 보면 키위새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 키위새라는 소재를 활용해서 현대인들의 어떤 비극적인 미래를 비유적으로 형상함으로써 암시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운율을 의식하면서 끊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행부터 3행까지 한번 읽어볼 건데, 이제 어디를 가나 알리바바의 참깨 주문 없이도 저절로 열리는 자동문 세상이다. 자, 여기서 서술어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지. 자, 알리바바의 참깨라고 하는 것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우리 친구들도 어렸을 때 읽었을 것 같은데 선생님도 어릴 때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거든. 여기에서 보면은 주인공이 돌문을 열 때 외우는 주문이잖아. 그런데 이러한 주문이 없이도 저절로 열리는 자동문 세상이다 라고 표현했어.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마저 필요 없을 정도로 편리해진 현대사회를 알리바바의 참깨 주문 없이도 저절로 열리는 자동문 세상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야. 자, 어떻게 보면 이 시가 쓰여진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이거든. 그러면 지금은 자동화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AI, 인공지능이나 뭐 그러한 것들을 활용한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 우리 친구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보면은 아마 로봇이 이렇게 전해주는 그릇을 이렇게 갖다 주거나 또 치우는 이러한 것들도 있잖아. 자,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가능했던 것들이 앞으로 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현대사회의 경우에는 이미 자동화 그 이상으로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화자는 자동문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사행부터 구체화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언제나 문 앞에 서기만 하면
어디선가 전자가문장치에 음흉한 혀끝이 날름날름 우리의 몸을 핥는다. 순간 스르르 스르르 문이 열리고 스르르 스르르 우리들은 들어간다. 스르르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들어가고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나오고 그때마다 우리의 손은 조금씩 퇴화되어 간다. 자, 선생님 여기까지 서술어를 조금 운율을 여기까지 느끼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자동문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전자가문장치에 음흉한 혀끝이라고 표현을 했어. 지금 보니까 무생물을 어떻게 살아있는 생물처럼 음흉한 혀끝이 날름날름 우리의 몸을 핥는다라는 화류법을 통해서 기계화된 현대 문명에 대해서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 음흉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자, 이렇게 기계 가문 장치가 우리의 몸을 핥으면 그 순간 문은 스르르 열리고 또 스르르 우리들은 들어간대. 또 스르르 열리고 들어가고 열리고 나오고 그때마다 우리는 굳이 손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손은 조금씩 퇴화되어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읽을 때 보면은 운율감을 있게 읽었잖아. 너네도 느꼈지? 자, 여기서 스르르라고 하는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고, 또 문이 열리고 들어간다, 열리고 들어가고, 열리고 나오고 이러한 유사한 통사구조 보니까 대구법을 쓴 거지. 자, 대구법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 그래서 자동문에 길들여진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자, 언제나 이렇게 문 앞에 서기만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전자감음장치라는 게 센서잖아. 우리를 감지해서 문을 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화자는 지금 이 기계 문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러한 스르르라고 하는 의터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생동감과 현장감을 부여하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또 현대 문명에 길들여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뭐 하고 있는 거야? 비판을 하고 있는 거야. 정리하면 사행에서 10행까지는 자동문으로 대표되는 현대 문명의 편리함에 길들여져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 자동문은 현대인들이 아무런 수고 없이 드나드는 일을 반복하면서 이것이 계속될 때마다 결국 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간다? 퇴화되어 간대. 자, 근데 어떻게 퇴화되어 가는지를 뒤에서 보면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어? 키위새에 비유하고 있는 거야. 자, 이어서 읽어볼게. 하늘을 멀뚱멀뚱 쳐다만 봐야 하는 날개 없는 키위새. 머지않아 우리들은 두 손을 잃고 말 것이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키위새라고 하는 거 혹시 모르는 친구 있을까봐 선생님이 여기 이미지에 넣어놨거든. 키위새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 키위 모양처럼 생기기도 했어. 뉴질랜드 국조거든. 그런데 닭 정도 중간 정도 크기인데 얘는 새는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야. 근데 이제 수컷이 좀 예리한 소리로 키키 하고 울었나 봐. 그래서 원래 이 뉴질랜드의 원주민이었던 마오리족이 키위라는 이름을 붙였고, 좀 한때 멸종위기에 처했는데 지금은 수가 좀 늘어나고 있나 봐.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늘리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새의 어떤 울음소리를 새 이름을 지었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뻐국새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어쨌든 자, 여기서 이 화자는 우리의 손이 퇴화되어 간다라고 하면서 어디에 비유했어? 날개 없는 키위새에 비유를 한 거야. 그래서 날개와 꼬리가 퇴화되어 새는 샌데 더 이상 날지 못하는 이 새를 통해서 머지않아 우리들은 두 손을 잃고 말 것이다. 언젠가는 날지 못하는 키위새처럼 새는 나는 주체성이 있지만 그 주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현대인의 모습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손을 잃은 현대인들은 어떻게 될까 보니까 정작 두 손으로 힘겹게 열어야 하는, 그러니까 반드시 두 손을 사용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미 두 손을 잃었기 때문에 그 어떤 문 앞에서는 키위 울고만 있을 것이다 라고 마무리가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손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주체성을 잃었기 때문에 기계화에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엇할 것이다? 키위 울고만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계화에 길들여져서 스스로의 힘을 상실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마지막에 비판하고 또 경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 자, 여기에서 보면은 조금 독특한 게 있지. 바로 그 어떤 문 앞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끊어 읽어봤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기계의 도움이 불가능한 어떤 상황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우리가 행을 나누어 쓰는 것을 행가리라고 하거든. 그래서 의도적인 행 배치, 행가리를 통해서 호흡을 조절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긴장감. 아이고 오타입니다. 간장감이 아니라 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화자는 이렇게 자동화된 세상에 너무나 익숙해지면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키위 울고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자동문 앞에서 라고 하는 시를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시에서의 화자는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사회에 누구에 대해서 자신을 포함한 대상은 바로 현대인입니다. 자, 이러한 사회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현대인을 비판하는 이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상황은 자동문 앞에서 현대인의 삶의 태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서다? 비판적인 정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비판적인 정서뿐만 아니라 회의적인 태도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의 주제와 특징을 정리해보면 주제는 현대 문명의 편리함에 길들여진 현대인에 대한 비판이고요. 특징 첫 번째는 바로 날개가 없는 키위새를 통해서 스스로의 힘이라고 하는 자력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르르와 같은 다양한 음성 상징어, 여기서 보면은 스르르와 같은 의태어도 썼고요. 키위라고 하는 의성어도 썼네요. 자, 이런 거 의태어와 의성어를 합쳐서 음성 상징어라고 하는데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생생함과 현장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자동문 앞에서라고 하는 유아 시인의 작품을 살펴봤고요. 지난주와 지지난주 계속 우리는 하급반 교과서라던가 국어라던가 또 앞에서 다루었던 대장간의 유혹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자신의 어떠한 삶에 대해서 주체적이거나 비판적이지 못한 태도를 취했을 때 가지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는 작품들을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봐야 되는 작품은 고층 빌딩 유리닫기의 편지입니다. 자, 이 작품에서는 또 현대인의 어떠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작품을 읽고 나서 선생님이랑 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